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바로가기 추가하는 거 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SNS, 인스타나 네, 또는 혹은 홈페이지 들어가는 거, 요것도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 인사를 안 하고 막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슬리밍고 그룹의 이지선 전무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위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오, 예, 제 소리가 잘 들린다는 얘기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를 하고요. 네. 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슬리밍고 쇼핑몰을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그래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추가하는 거, 네, 그거 한번 해봤죠. 딱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지난 시간에 안 들어오셔서 못하신 분들에게 살짝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 슬리밍고 몰을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고 요렇게 슬리밍고 몰이 상단에 뜨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슬리밍고 몰을 클릭을 하셔서 요렇게 슬리밍고 몰이 딱 화면에 뜨게 되면 밑에 있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실려나? 네, 화면 공유 중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제 위로 보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쇼핑몰 하단에 두 줄이 이렇게 가 있는데 이 두 줄을 누르시면 오른쪽과 같이 홈 화면에 추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홈 화면에 실행 이렇게 뜨든가요? 네, 이렇게 홈 화면에 추가하실 수 있는 게 뜹니다. 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아이폰과 일반 폰에 홈 화면 추가, 그다음에 홈 화면에 추가, 이렇게 해서 홈 화면에 다 모두 추가를 하셨죠. 자, 지금은 뭘 하실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은 아이디하고 기본이 문자로 갔을 거예요. 문자로 갔었기 때문에 그 문자를 우리가 한번 찾아서 로그인하는 걸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전화기를 켜십시오. 여러분들의 전화기, 줌을 지금 전화기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의 핸드폰에 문자 표시 있죠. 문자 표시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문자 표시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돋보기가 하나 문자 전체 오는 것 중에 이렇게 돋보기가 뜰 거예요. 떠 있어요. 그래서 요 돋보기를 누르시면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뜨죠. 검색할 수 있는 창에 슬리밍고 몰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슬리밍고 몰. 슬리밍고 몰을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거기에 슬리밍고 몰에서 보냈던 여러분의 아이디와 비번이 떠 있을 겁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자, 여러분들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한번 볼게요. 찾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찾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찾으신 분들. 문자에서, 네. 문자에서 내 아이디와 비번을 찾았다. 네. 못 찾으셨나요? 찾으신 분들. 우리 포항 법원점에 계시는 분들 지금 열심히 찾고 계시네요. 네, 우리 강남 쇼룸에서도 모여 계시는데 찾아보셨나요? 우리 못 찾으셨어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한번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에서. 자, 근데 멤버십에 가입이 되신 분들만 문자에서 슬리밍고 쇼핑몰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 네, 멤버십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못 찾는다는 얘기죠. 네,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도와주시면 슬리밍고 쇼핑몰에 가입이 되어져 있는 나의 아이디와 그다음에 나의 비번이 예, 그곳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보셨다고 한다면 자, 그 아이디를요. 옆에다 한번 종이가 있으면 쓰셔도 되고 아니면 센스 있게 내 거 문자 나에게 보내는 문자나 혹시 카톡으로 나에게 보내는 카톡으로 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한번 적어 놓으셨다가 쇼핑몰에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슬리밍고 몰에 접속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문자로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하시고 아마도 그 여러분의 아이디와 비번을 저장하게 돼 있는 체크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체크를 하시면 한 번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다음에는 바로 찾기, 바로 들어가기 되어 있는 곳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슬리밍고 몰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로그인을 하는 과정이 되셨다고 하다면 자, 그 다음 과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의 예,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쇼핑몰에서 입는 바른 자세, 제휴 상품, 렌탈 상품 뭐 이런 것들이 뜨면서 여기 마이 페이지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마이 페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이 페이지는 팝업창은 다 닫으셔야 되겠죠. 마이 페이지는 어, 쇼핑몰의 맨 위에 상단에 가방 같은 게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것은 내가 한번 로그인을 하고 나면 그게 상단이 있기 때문에 마이 페이지에 그 사람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거에 들어가시면 네, 한 번만 전체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는 로그인 하실 필요 없이 그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예, 본인의 멤버십을 했을 때 당시에 포인트를 여기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쇼핑몰에 관계되신 김상우님의 네, 지금 페이지를 우리가 들어와 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S포인트가 들어있고 S머니가 들어있습니다. S포인트는 우리 제휴몰 또는 혹은 우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제품 S132까지 요 S포인트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S머니는 잘 들으셔야 돼요. 현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여러분에게 현금 인출 카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 입금으로 지금 대체를 하지만 지금 오른쪽에 있는 S머니는 여러분들에게 계좌로 입금이 되는 현금입니다. 현금. 그래서 이분은 S포인트가 있고 S머니가 있네요. 그래서 S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쇼핑몰에 들어와 있는 상품 중에 한번 간단하게 제휴몰로 되어져 있는 상품을 한번 구매해 보기를 한번 할 거예요. 제가 아침에 영상으로 간단히 한번 찍어 봤습니다. 네,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슬리밍고 몰에 들어가셔서 팝업 창을 한번 확인하시면서 닫으시고, 네, 로그인을 처음에 부여받은 아이디와 네, 비번을 가지고 마이 페이지에 지금 들어온 상황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제주의 노윤희 사장님 거, 네, 그걸로 영상은 찍어봤는데요. 여기에서 왼쪽의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제휴 상품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한번, 요새 계절에 가장 필요한 생강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생강차를 바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바로 구매는 생강차는 S머니로도 하실 수 있고 또한 S포인트로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한번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고 정리가 되어지신 분들은 다시 주소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쉽게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고 혹시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고 하시면 주소 입력을 새로 진행을 하시면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고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번을 활용해서 한 번만 로그인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아이디와 비번을 저장해 놓고 언제든지 즐겨찾기에 추가되어져 있는 그 쇼핑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포인트로 혹은 여러분들의 S머니로 이렇게 상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음, 멤버십을 네, 하신 분들에게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쉽게 상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PC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또 모바일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까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는 로그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쇼핑몰의 전체 페이지가 뜨면 상단에 이렇게 빨간색 줄이 있죠. 요 멤버십을 누르시면 네, 멤버십으로 들어가셔서 절차를 밟아서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모바일, 핸드폰에서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누군가가 가입을 한다고 하시면 로그인을 하시고 프로그램 멤버십 회원 여기 중간에 모바일에는 상단이 아닌 중간 이렇게 프로그램 멤버십 회원 가입이라고 되어져 있는 곳을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의 모습처럼 슬리밍고 멤버십 가입 33만 원 바로 구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제품 구매도 같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제는 멤버십이나 또 제품 구매도 이 쇼핑몰에서 전부 다 한꺼번에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는 구입을 하실 때 이렇게 홈 화면에서 입는 바른 자세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네, 그래서 입는 바른 자세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들이 세트로 이렇게 150 패키지죠.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3세트까지 구매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구입하실 수 있는 150 패키지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제를 네, 바로 구매 클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네, 오타가 또 있네요. 네, 주문서 작성을 하시고 결제란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어떤 쇼핑몰이나 다 똑같은 방법으로 주문하는 제품하고 제품 가격을 확인하시고 정보 입력을 하시고 주소를 기재를 하시면 똑같이 결제가 가능하고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회원 정보를 변경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거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홈 화면에 추가가 되어져 있는
그 네이버에서 홈 화면을 추가한 그곳에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린 아이디와 비번을 쇼핑몰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확인을 하시고 S머니가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하시는 거. 네,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옆에 계시는 총판사 사장님들에게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알려드리는데 나는 비번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 비번을 총판사 사장님에게 도움을 받으셔서 비번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쇼핑몰 들어가셔서 제품 포인트로 구매하는 것까지 한번 안내를 드려봤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건 늘 말씀드리지만 총판사 사장님에게 혹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슬리밍고 문화 중에 저희 쇼핑몰의 일부분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주신 우리 일선 전무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이 열악한 방송 환경 속에서도 풋풋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쇼핑몰에 대해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쇼핑몰에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론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소비하시던 어떤 습관, 방식을 이제 바꾸는 거죠. 우리 슬리밍고 몰로 여러분들 소비 습관이 달라지는 것 자체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것, 또 내가 쓰는 돈이 다시 한번 포인트로 해서 또 하나의 소비를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점점 좋은 제품들, 좋은 서비스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자, 제 시간은 광고로 시작을 하죠. 33 출첵 신규반을 이제 진짜 12월 19일인데 24년 1월 2일까지 신규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3일을 도전하실 수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제 제가 마포 합정역점에 저희 슬리밍고 매장에 다녀왔는데 여러분의 고객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박현주 전무님과 우리 또 합정점의 서희수 점장님과 함께 고객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고객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의 여러 궁금증도 듣고 또 그분들의 경험담도 듣다 보니까 이 출첵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정말 얼마나 귀중하고 또 그분들에게 좋은 기회였는지 또 우리 슬리밍고에게도 그렇게 좋은 고객분들이 올 수 있는 또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모든 것들은 기회에서 출발하고 또 이 기회는 누군가에게는 건강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업을 만나는 가치. 그래서 우리 슬리밍고라고 하는 브랜드는 모두에게 길이 열려 있고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12월 스케줄입니다. 12월 스케줄을 또 참조하시면 좋은데 오늘 19일이잖아요. 화요일인데 보시게 되면 제주에서 조부건 마스터의 진행으로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교육이 있고요. 또 마산에서 정은상 마스터의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교육이 오후 2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마포에서 지금 이주성 마스터의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와 마포에서 동시에 지금 바른자세 코디네이터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슬리밍고에서는 창업도 하실 수가 있고 저희 슬리밍고의 가치, 철학인 전 국민의 바른 자세 만들기라고 하는 그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전문 강사님들도 발굴하고 있고요. 또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 이 교육 시간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 슬리밍고가 지향하는 가치인 바른 자세라고 하는 이 개념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법, 그리고 이론적인, 그리고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가족들에게 우리가 실천을 권고해야만 되는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캠페인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슬리밍고의 바코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또 창업설명회가 강남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후 3시 33분부터 진행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감된 걸로 알고 있고, 혹시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다음 달에 꼭 한번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날인 21일 목요일에는 포항에서 창업설명회가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2일은 저희 슬리밍고 그룹의 창립 12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또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모셔오신 분들과 초대자분들과 한번 상의를 하시면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돼서 내일 제가 이건 다시 공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3일에는 대전에서 창업설명회가 또 진행이 되니 아직까지 참여가 궁금하거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초대하신 분들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창업설명 일정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37책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자. 53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자. 우리 슬리밍고 가치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딱이야. 예,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하는 시간은 성공하는 자기경영이라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바꾸기는 쉽지 않죠. 개개인이 바꾸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나를 바꾸면 내 세계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당장의 내 환경이 바로 역전이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결정하는, 우리가 오늘 하는 생각을 바꾸는 것은 가능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바꾸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어제와 다른 결과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좀 더 유용하고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던 우리가 너무나 만나고 싶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램만큼의 그 결과 우리는 그걸 만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을 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3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부의 사고방식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상을 이해해야만 되죠. 우리가 뛰고 있는 경기, 우리가 어떤 경기의 선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워왔던 교육들, 또 내 가시권에 있는 여러 관계들 속에서 나는 선수가 아니라 관중이라고 정의 내리는, 그리고 나조차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리고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관중으로밖에 게임을 즐기지 못하는 그 교육을 우리는 받아왔던 거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서양에서, 영국에서 출발한 경제 체제이고 미국에서 발전된 경제 관념이고 그리고 하나의 시스템인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자본주의를 도입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을 버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왜 돈은 늘 나와
먼 걸까? 왜 돈은 나에게 붙어 있지 않는 걸까? 우리는 이 경기의 룰을 어쩌면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 이 생각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본주의는 세계적 경영석학들, 경제 전문가들조차도 굉장히 표현하기가 어렵고 모호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생물이에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고정된 하나의 이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든 변할 수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본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뭐냐? 사유재산제, 개인의 사적인 재산의 권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 이윤이라고 하는 어떤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산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라고 바꿔볼게요. 그래서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고 우리가 어떤 재화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위탁받거나 또는 권리를 득하거나 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소비를 촉발함으로 인해서 그 소비로 인해 발생된 잉여 이득을 내가 가져오는 체제이죠. 이게 경기의 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단편적인 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철학에서 파생된 거 혹시 아십니까? 경제학은 철학에서 먼저 파생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제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단순하게 사회학 측면에 뿐만 아니라 철학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개념에서 파생되었다시피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생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철학에서만 담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더라. 그래서 최근에는 1970년대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연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뭘로?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신학문을 세상에 출현시키면서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여러 고전 경제학에서 다루는 개념에서 이제 경제학은 심리,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이론을 주창하면서 행동경제학의 효시라고 시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를 알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됩니까? 먼저 철학을 알아야 돼요. 예전에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이 관광서를 늘어놓던 그런 시대의 철학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회 전반적인 이 이념이나 개념 그리고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에서 굉장히 유명한 용어가 있는데 경제는 심리다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경제는 철저히 심리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 심리는 매스컴, 매스미디어, 즉 대중매체, 대중 이 여러 가지 이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는 심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뉴스의 얘기를 들으면 어떻죠? 뭐 건국 이래 최대의 지금 뭐 경제 위기다. 부동산 경기 침체다. 뭐 세계 금융 위기다. 이런 뉴스를 들은 거지 실질적으로 위기인지 아닌지 알 도리는 웬만큼 정보력이나 어떤 배경 지식이 없고서야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듣고
불경기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불경기라는 단어를 수용하고 믿기 시작해요.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맹점 중에 하나예요. 맹점은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고는 있는데 볼 수 없는 사각지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뜻하죠. 우리가 지금 돈을 번고 경제는 심리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뉴스에서 불경기다라고 얘기하는 불경기란 말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실질적으로 불경기일까? 물론 불경기적인 지표들이 있지만 그와 반면에서 또 다른 지표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두 경제학자들이 항상 싸워요. 그래서 세상은 정, 반, 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른 것과 반대되는 것이 합쳐져서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반합. 그래서 우리는 한쪽 면으로 치우쳐지기 쉬워요. 이 자본주의 게임에서는 항상 대립이 원칙입니다. 자본주의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부딪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또는 뭐 막스주의 이런 얘기를 하지요. 자본주의의 반대말로 쓰여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들이 어디가 있죠? 뭐 러시아가 있을 거고, 구소련이고, 그리고 북한이 있고, 또 대표적으로 중국이 있죠. 근데 그들이 자본주의를 수용 안 하냐? 아니잖아요. 아시아권에서 가장 달러 거래고 활발한 국가 중에 하나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와 이 38선 경계를 두고 분단되어 있는 북한이에요. 암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돈이 유통되는 게 아니라 미국 달러가 통용되고 달러로 교환 거래가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탈을 쓴 시장 경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곳이 북한이죠. 여러 반론의 의지도 있습니다만은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한편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 제가 알려드리는 아주 미세한 정도의 정보는 여러분들이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의 룰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는 자본주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의 생각 덕분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는요, 개인의 욕망, 그리고 개인의 어떤 이기심, 욕심, 이런 걸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객 혹은 파트너의 이익을 충족해야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내가 부자 돼야죠. 맞습니다. 부자 되셔야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부자 되고 내가 부자 되는 건 그건 내 개인에게 중요한 문제이지 시장 경제에서는 내가 상대방, 내가 고객이라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부를 공유하는 사람이 이익을 벌 수 있는 대안과 그 방법을 제시할 때 내가 부자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면 부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이고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몰락하고 있죠. 자영업자들이 작게 시작을 했어요. 내 일을 시작한 겁니다. 내가 부자 되고 내 경제적 꿈을 이루려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시장은 냉혹해요.
그들이 필요한 이익을 주지 못하면 나는 경쟁 시대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무슨 타임? 자, 의자를 밀어놓고 널찍하게 주변에 뭐가 없는 상태에서 스쿼트 타임입니다. 스쿼트 타임. 오늘 12개 가는 겁니다. 자, 준비. 갑니다. 앉고 하나, 엉덩이와 뒤꿈치로. 둘, 엉덩이와 뒤꿈치. 셋, 엉덩이와 뒤꿈치. 넷, 뒤꿈치로 밀어 올리고. 다섯, 엉덩이와 뒤꿈치. 여섯, 엉덩이와 뒤꿈치. 일곱, 엉덩이로 쭉 밀어 올립니다. 여덟, 쭉. 아홉, 쭉 밀어 올리고. 열, 쭉. 두 개. 하나, 쭉 밀어 올리고. 둘, 쭉. 오케이. 박수.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박수. 더 하고 싶으셔도 12개만 하세요. 너무 무리하셔도 안 좋습니다. 자, 매일매일 12개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365일이면요. 어마어마한 적어도 3,000개 이상은 여러분들이 3,000개 이상은 하시는 거죠. 3,000개 이상. 대단한 일입니다. 3,000개 이상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근육을 뭐 키우고 만들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근육은 잃지 않고 항상 여러분들이 그와 이제 비례해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또 그 운동과 상호 이제 상승이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다시 이런 개념 하에서 우리가 프랭클린이 왜 42살에 경제적 자유를 누렸냐 요거 살펴볼게요. 갑자기 운동 멋져요. 예, 좋습니다. 예, 뜬금포를 제가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게는 프랭클린의 자서전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지금 내게는 아무런 의무도 없네. 내가 앞으로 해낼 일은 모두 내가 자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모든 일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한다네. 앞으로 나는 책을 읽거나 공부나 연구를 하거나 여러 저명한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우호 관계를 쌓아갈 계획이라네. 이러한 나의 활동들은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될 걸세. 나는 사소한 일이나 사업으로 인한 피곤 따위에 방해를 받지 않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셈이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어제에 이어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프랭클린의 행복한 미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돈이 생겼어요. 그리고 너무 지금 주체할 수 없을 정도 돈이 있으니까 더 벌어서 뭐 하겠니? 요만큼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내 동업자한테 사업을 전권을 위임하고 이제 친구에게 은퇴 소식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너 뭐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나는 이제 어떤 의무가 없어. 일을 해야 되고 막 억지로 시간을 써야 될 전혀 그런 감옥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제 할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모두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한다는 이거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죠. 자유를 누린다는 것의 가치를 현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뭐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가 한때 유행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유행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먼 산 보듯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그만큼 소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앞으로 책을 읽고 공부나 연구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한번 꿈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랭클린은요,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8년 동안 정말 몰입해서 경제적 부를 쌓았어요.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못했던 그리고 희생시켰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책도 읽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나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또 다른 분야를 찾아보고 그리고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야심찬 비전까지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후세가 판단할 때 프랭클린은 그런 삶을 살았죠. 그는 미국 100달러 화폐의 주인공이 됐고 미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중 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못 바꿔요. 어제는 우리 통제 밖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과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은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문,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대를 이해해야만 돼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것이 한때도 유행했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을 안다라고 굉장히 교만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사람 너무 잘 모릅니다.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사람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잘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에 어제 서점에 가보니까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그가 살아왔던 그 시대,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그런 여러 가지 가치관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늘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또 사귀고 또 헤어지고 상처받고 웃고 울고 합니다마는 왜 그런 일들이 늘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가? 그리고 나는 왜 내 주변에는 나를 키워주고 나를 성장시켜주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더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 걸까? 제가 오래전에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군대에서 가졌던 생각이었던 거기도 해요. 친구들을 봐도 제 친구가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친구들은 자기들 열심히 살기 바쁘지. 또 그 친구들은 제가 갈망했던 그런 고민의 가치와 다른 삶의 가치관을 또 가졌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라는 성공, 또 제가 정의하는 성공과는 그들의 가치, 그들의 성공은 또 다른 문제죠. 저는 정말 멋지게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항상 봤어요. 자, 책 얘기하면 우리 쥐나잖아요. 자, 책 얘기 다시 바꿔놓고 이제 끝날 시간 2분 남았는데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 전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다 곧장.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겨울방학이었어요. 그때 당시 영하 8도, 10도 정도 되는 날 강추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1월 달에 뭐 소한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대한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소한 때 정말 추웠어요. 그날 기억납니다. 그 전 한 이틀 즈음 해가지고요. 제가 살던 집이 그 시내에 있는데 지금 같이 아파트형 구조가 아니었어요. 아주 가파른 한 20개 이상 정도의 경사, 한 75도 정도의 경사를 거의 올라가야 되는 계단을 올라가면 좌우로 이렇게 방이 나눠집니다. 가운데에 야외에 가까운 화장실이 있고요. 가운데로 갈라집니다. 집 평수가 18평 정도 됐을까요? 그러니까 방이 제가 봤을 때 한 6평, 6평이 됐고 계단하고 이 T자로 이어지는 좌측 편에 제 방 앞에 주방이 있었고 우측 편에 화장실 우측이죠. 그리고 안방 부모님 계시는 방 안방에 씻는 곳과 세탁기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시장입니다. 항상 시끄러웠어요. 5일장이 서거든요.
장날 바로 앞에 시장이고요. 맞은편에 오락실이 있어요. 대형 한 200평 되는 오락실. 그래서 밤마다 뿅뿅뿅뿅 하는 이 기계음이 들리고요. 장이 서면 항상 시끄러워요. 그리고 옆집에 설비라고 하는 주점이 있었습니다. 맹자 어머니가 이 시대에 왔었으면 그냥 뒤로 넘어질 뻔한 정도의 그런 환경이었어요. 결코 제가 좀 삐딱해지지 않을 수 없는 늘 오락실 있죠. 싸움합니다. 시장이니까 또 싸움하고 시끄럽죠. 옆에 술집 있습니다. 노래 불러요. 술 취한 사람 맨날 왔다 갔다 고성방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제가 좀 반듯하게 커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오락실 앞에 친구들이 항상 보이는데 그 집 문이 완전히 쪽문이었어요. 나무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계단을 70도를 올라가야 돼요. 그 집에서 제가 7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부모님이 항상 일을 하셨습니다. 그 제가 부모님 용돈을 이렇게 달라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용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력사무소에 제 친구놈과 가는데요. 3일 전부터 물이 얼었어요. 물이 얼어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씻고 나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옆에 큰 마트가 있는데 그 옆에 수도꼭지가 하나 있었어요. 말통을 들고 가서 거기 물을 받는데 물이 얼어서 거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 선택한다. 오늘 못 씻으니까 못 나가지, 아니면 안 씻고 나가지. 근데 씻고 나가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인력사무소에 저보다 쟁쟁한 어르신들이나 아저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건데 새벽에 최대한 빨리 가가지고 저는 하얀 옷을, 하얀 파커를 입고 갔어요. 눈에 띄려고. 제 친구놈하고. 친구는 빨간색을 입었어요. 그리고 가야 되는데 얼굴을 씻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얼음에 씻었습니다. 얼음에 세수를 했다니까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웬만했으면 그 시간에 안 나가고 그 나이에 그 일 안 했을 겁니다. 나가봐야 공사 현장 가서 그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이렇게 노동하시는 분들 정말 귀하고 그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전 그분들 절대 무시 안 합니다. 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한 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얼음물로 세수한 그날 저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주처럼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세수를 하면서 저는 나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나 정말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가난하면 안 되겠다. 난 절대 가난하게 안 살 거야. 그리고 고생하는 부모님 정말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 그때 그 마음을 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저에겐 그 얼음물로 세수했던 그때가 제 각성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정신 차리고 난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행복하게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제 선택의 갈림길은 그 얼음으로 세수하던 그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을 바꿀 수 있잖아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정말 비참한 일, 그거 괜찮습니다. 어제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른 선택으로 당장 그 상황이 바뀌진 않겠지만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른 선택, 다른 생각,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를 응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